지금 그 김종인 씨가 홍정욱 씨랑 그 윤석열 씨를 거론했어요. 그 미래통합당에 지금 대권 주자가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에 홍정욱 씨랑 윤석열 씨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인지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중앙일보에서 대권 주자 없다는 김종인의 찜 하면서 홍정욱, 윤석열 씨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김종인 씨가 미래통합당에 혁신을 하겠다고 들어간 상황이죠. 근데 대선 주자가 있긴 어디 있냐? 아무도 없다 라고 최근 김종인 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비대위원장이죠, 이렇게 역정을 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2017년 대선에 출마했던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씨는 뭘 또 나오냐? 그들을 두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선 주자가 없어서 오히려 유리한 지점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그 쓸데없는 잡음이 안 생기고 당 수습엔 더 효과적이고, 궁지에 몰리면 누군가 나타나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껴야 거기서 그 집약된 방안이 나온다고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홍정욱 씨 얘기가 또 처음에 나왔어요. 결국에는 이 지난 대선에 출마하지 않았으면서 현재 미래통합당 등 주류 보수 진영과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정치력이 있는 사람으로 풀이가 된다고 하는데, 뭐 본인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결국에는 얘기 나오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홍정욱 씨가 있어요. 나이도 비교적 젊고 경제 전문가 이미지도 갖췄다고 하고, 또 18대 국회의원과 언론사 오너로서 그 정무적 감각도 겸비했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평가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하나 빼놓은 게 있죠. 바로 마약 투약 밀반입 했던 홍정욱 씨 딸의 그 집행유예 건이죠. 일단 이 집행유예가 됐다는 것도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고 있어요. LSD가 얼마나 지금 그 큰 심각한 사건입니까 이게. 근데 이런 상황에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했던 홍정욱 씨의 딸은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일단 이 자체가 정말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런 그 사람이 지금 대통령 후보로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그 일종의 코미디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것도 더 얘기할 거 없이 아무리 뭐 50대 뭐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가지고 좀 합리적으로 보이고 마스크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치명적 결함. 왜냐하면 단순히 이 딸의 그 잘못이 뭐 그 예를 들어서 홍정욱 씨한테 너무 크게 죄를 묻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실 분들이 혹시라도 계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어떻게 집행유예를 받았을 수 있을까요? 이 내막에 대해선 검찰이 제대로 파지도 않았어요. 만약에 이게 민주당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고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기울어진 언론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면 뭐라 그럽니까? 저거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아주 미래통합당의 잘못만 끄집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가 문제죠? 결국에 지금 언론이 제대로 보도도 안 하고 있고, 실제로 민주 진영만 아주 이 잡듯이 어떻게든 흠집을 내가지고 혹은 찾아내려고 요만한 그런 거 뭐 하나 찾아낸 다음에 언론 보도는 이만큼 나와요. 그럼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걸 봅니다. 이 사건이 이만한 사건이구나. 최근에 조선일보가 윤미향 의원 그 관련해서, 딸 관련해서 장학금으로 얼마나 정말 180도 다른 보도를 했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바로 잡고자 그냥 치우쳤다, 뭐 편파적이다 무슨 얘기를 하면, 저는 늘 얘기해요. 기계적인 중립이 너무나 좀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중도 뭐 기계적 중립이 애초에 그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당연히 모든 사건들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야죠. 근데 지금 이 언론 환경과 우리 사회적 환경을 봤을 때 합리적인, 그러니까 중립의 입장에서 양쪽 다 얘기를 들을 수 있냐는 겁니다. 한쪽 얘기는 이따만큼 보도하고 이쪽 얘기는 아예 보도도 안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나는 둘 다 합리적으로 생각했어 라는 게 애초에 불가능한 환경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쪽 입장을 조금이라도 더 다루려고 저는 그 중에 한 명으로서 유튜버에서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저한테 와가지고 기계적 중립을 요구하는 것은 이런 기울어진 언론의 환경과 이런 배경 자체를 전부 다 무시하고 말씀하시는 거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늘 제 입장을 이렇게 밝힐 거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보도가 되지 않는 걸 다루고, 미래통합당이라든지 재벌 기득권 세력들이 숨기는 내용들은 계속 알릴 예정이다라고 저는 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윤석열 검찰청장이 또 거론이 됐습니다. 지금 최대 변수가 윤석열 검찰청장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세론이 암암리에 보수 진영에서 싹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김종인 그 위원장은 윤석열 씨를 두고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자리를 엄호하려 할 텐데 소신대로 검찰청장직을 유지한다는 게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결과적으로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권주자 없다는 김종인 말 한마디에 윤석열 씨 테마주가 껑충 뛰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아니 윤석열 씨 장모랑 검사 김명신 씨, 김건희 씨죠. 어떻게 보면 김명신 씨가 이제 본명이고, 윤석열 장모와 윤석열 부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덮어버리고 윤석열 씨 장모는 정말 다들 제가 영상에서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요즘 윤석열 씨와 그 패거리들 얘기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선거 기간에도 그 한동훈 검사장하고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유시민 이사장 그 죄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건 조작하려다가 그것도 탄로가 났어요.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님 그 논두렁 시계 사건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지도 않은 죄를 그냥 만들려고 하고, 한명숙 전 총리님도 한만호 비망록을 통해서 이게 알려졌고, 그래서 HC라고 해서 또 그 당시에 법정에 서지 않았던 또 증인이 지금 등장을 했고, 심지어 법정에서 그 증인으로 섰던 2명 중에 1명 또 최근에 그 양심 증언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검사가 이거 사건 그 모해 위증 교사했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렇게 검찰이 터무니없는 짓들을 여태까지 벌여왔는데, 심지어 최근에는 그래서 조국 전 장관, 완전 최근에는 지금 윤미향 그 의원까지도 계속 보도를 하고 낙인을 그냥 찍어버리고 있어요. 저는 그 선거 기간 동안에 그냥 가짜뉴스를 뿌리는 놈, 가짜뉴스 뿌리는 좌파, 이런 식으로 그냥 프레임을 씌워놨어요. 제가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제가 당시에 그 미래통합당이라든지 이명박 씨 본인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언론이 그런 얘기는 쏙 빼놓고 보도를 안 해요. 보도를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대다수의 제 심지어 친구들까지도 저한테 연락을 해서 야, 왜 그랬어? 그래서 제 이야기를 막 설명을 해요.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야, 언론에선 그런 얘기 제대로 안 다뤄서 몰랐지. 이런 반응이에요. 이런 상황에 저 같은 사람한테도 이럴 정도면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그 전직 대통령하고 전직 총리한테까지도 칼날을 들이댔고 그들은 결과를 끼워 맞추는 수사와 기소를 했습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돼 있어요. 아니, 검찰의 공소장이라는 것도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언론이 보도를 하고 그게 대대적으로 쫙 이어지면은 그냥 하루아침에 이 사람은 피의자가 돼 있는 겁니다. 마치 그냥 범죄자 낙인이 찍혀 있어요. 이 자체가 저는 너무나 그 폭력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윤석열 씨가 맨날 그 법과 원칙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아니 조국 전 장관의 그 딸의 일기장까지 압수수색했던 사람들이 무슨 염치로 지금 인권을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싹 가려주고 민주진영 사람들만 어떻게든 털려고 하는 이런 기울어진 언론까지도 저는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더라도 윤석열 꼭 출마해라, 네가 얼마나 깨끗한지 조국과 똑같은 강도로 검증 한번 해보자, 이런 의견에 8,000명 넘게 좋아요를 했습니다. 마약 3종 세트에 장모 3종 세트라, 딸은 마약안, 장모는 사기왕, 이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 네티즌들이 실제로 이런 댓글을 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한테 했던 거 1년 내내 똑같이 한번 윤석열 씨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냐, 뭐 이런 반응들, 네티즌들의 반응이 지금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상황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언론의 그 환경이라든지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 민주진영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지키려면 최소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 문재인 정부를 제가 언제 한 번이라도 무조건 잘했다, 민주당 늘 잘한다, 이런 식으로 저도 무조건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사람들마다 판단은 각자 다르게 하겠지만 제가 실제로 강연을 다니면서도, 중고등학교 강연을 60차례 넘게 다니면서도 늘 친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제 주장을 무조건 전적으로 믿지 말고 모든 걸 한번 의심해 보라고요. 지금 미디어에서 제가 예전에 그 프로게이머 시절에 방송 촬영도 예능 촬영도 몇 번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악마의 편집,
그 악마의 편집에 당해서 정말 동료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던 적도 있고 네티즌들한테 엄청난 욕을 먹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실제로 당했던 입장에서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설명을 해봤자 사람들은 알지도 못해요. 워낙 바쁘기도 하고 제 이야기들이 그 국민들한테 도달이 되는 게 그 기존의 매체가 미디어라든지 그러니까 신문, 방송, 뭐 영화, 뭐 드라마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받는데 제가 아무리 그런 걸 해명을 해봤자 몇 명은 보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편파적으로 보도를 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 당연히 이쪽 입장을 다루는 스피커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언론이 그런 역할을 만약에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유튜버라도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튜버가 지금 언론을 뛰어넘고 영향력이 훨씬 커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튜버 낙인 찍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냥 이 채널은 정권의 나팔수다, 민주당의 나팔수다, 낙인 찍어버리고 사람들이 외면하게 만들려는 전략인 겁니다. 그런 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애초에 저는 늘 얘기를 하지만 언론이 똑바로 하고 그리고 극우 유튜버들이 문재인 정부 되도 않는 가짜뉴스만 뿌려대면서 어떻게든 정권에 흠집 내려고 하다가 이번에 실패를 했지만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분열을 조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극우의 나팔수 문재인 정부를 비난만 하고 없는 말 지어내면서 가짜뉴스까지 만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국뽕 유튜버로 전환한 사람도 있어요. 아닌 척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쪽에서 그 상상을 뛰어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민주진영의 유튜버들을 그 낙인을 찍는 거에 그 넘어가는 분들도 계신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얘는 맨날 그 미래통합당만 공격하는 것 같아. 그럼 내가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으니까 얘 말도 의심을 해봐야겠지. 뭐 의심하면 하라는 겁니다. 다만 의심을 하되 기존의 언론하고 지금 유튜버 환경하고 비교를 해보면서 이 얘기들이 왜 언론엔 안 나왔을까? 이런 의심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다뤄야 될 내용들을 왜 안 다룰까? 대표적으로 빨간아재 유튜버 빨간아재 선배께서도 그 조국 전 장관 재판 꾸준히 매일매일 가고 계십니다. 그거 가시면서 내용을 다루는 걸 보면 언론하고 다를 때가 있어요. 언론이 이걸 제대로 안 다루고 핵심적인 내용이 같은 그 재판에 참석을 했는데 왜 다르겠습니까? 언론이 정작 다뤄야 될 내용 안 다루고 계속 불리하게 다루기 때문이에요. 이런 상황에 계속 그 낙인 찍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저희가 뭐 저도 이미 낙인이 제대로 찍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입장을 다루는가를 한 번만이라도 생각을 해달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엔 지금 이 윤석열 씨와 홍정욱 씨가 대통령 후보로 언급이 되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 두 명이 민주당에서 이 민주당 계열에서 대권 후보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 이거 하나만 상상해보라고 하면 간단하게 끝날 문제였습니다.